오늘은 후기 인상파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고흐, 고갱, 쇠라 아저씨 이야기를 통해서 후기 인상파 얘기는 조금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미술사적인 구분법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디테일을 가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인상파는 크게 봤을 때는 세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린 마네, 모네, 르누아르 같은 예술가로 대표되는 기존의 인상파란 장르가 존재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신인상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덩어리가 후기 인상파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인상파 직후에 등장하는 신인상파는 영어로 쓸 때 네오 임프레셔니즘 Neo-Impressionism.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쇠라, 폴 시냐크, 카미유 피사로 같은 예술가가 있죠. 직접 비교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상파의 거장 모네의 인상해돋이란 작품하고 신인상파의 대표적인 예술가 조르주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란 작품 직접 한번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거가 다른 거 같고 요건 뭐 비슷한데 이런 거 찾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진짜 애호가인 겁니다. 저희 채널 덕분이겠죠? 모네 같은 경우에는 빛이나 수면 같은 표현 빠르게 하려고 빠른 붓터치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보이죠? 팔레트에서 완성한 색을 캔버스에 빠르게 옮겨 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쇠라라는 후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색이라는 걸 인지할 때 빛으로 인지하는 거니까 굳이 팔레트로 우리가 색을 만들어 칠할 필요 없이 원색 점만 찍어놔도 인간이 알아서 색이 섞인 것처럼 인지하게 되니까 완성된 색을 보게 될 거다. 원색 점을 찍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사실 점 찍어서 그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색채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쇠라 방식이 더 빡센 방식인 거죠. 색 배합하고 공간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되다 보니까 구도 같은 거 보면 오히려 기존 선배 인상파들에 비해서도 역동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좀 담담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림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인상파를 계승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인상파, 인상파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고흐, 고갱이란 예술가로 대표되는 후기 인상파란 장르가 되는 거죠. 이건 영어로 얘기할 땐 보통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Post-Impressionism.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요. 기존의 게 새로워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상파 이후 혹은 인상파 다음이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상파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흐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란 작품 다시 등장하고 살아생전 고흐가 유일하게 팔았던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 비교해서 보시면은 은근 닮아있기도 하지만 고흐 작품은 보이는 자연의 빛을 그대로 표현했다기보단 노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더불어 본인이 느꼈던 좀 더 격정적인 색을 과감하게 쓰고 있죠. 보이는 그대로의 정확한 묘사 느낌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훨씬 색에 많이 투영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더 극대화된 고흐의 절정기 마스터피스라고 평가받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이죠. 일단 우리가 별이나 달만 봐도 별, 달, 나무 같은 게 저런 모양으로 보일 수가 없죠. 이 표현 자체가 보이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빠르게 표현하겠다, 빛을 정확히 담아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이는 그 공간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서 표현하겠다 라는 접근법이 더 셌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오히려 고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갱은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목격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상상, 보이는 세상 너머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고흐 작품하고 비교해 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하고 고갱의 3대 걸작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설교 후의 환상이란 이 작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 느껴지세요? 나름 닮아 보이기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일단 물감 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고흐는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죠. 물감 되게 두껍게 칠해서 재료비 낭비가 아니죠. 재료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동생 태호가 형 물감 대주느라 아마 뼈 빠졌을 겁니다. 두껍고 과감하게 칠하다 보니까 질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특유의 표현을 했다면
고갱은 오히려 색을 되게 펴서 바르면서 이미지 자체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이는 형상들을 더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설교의 환상이라는 작품도 딱 보시면은 그림 왼쪽 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죠. 예배 끝나고 독실한 믿음을 끌어안고 나온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목격 가능한 풍경이고요. 반대로 나무 가로질러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실제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독실해도 천사를 실제로 볼 순 없겠죠? 이 형상 자체는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이고요. 배경에 보이는 이런 빨간 공간도 이렇게 전체 배경이 빨간 야외 공간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결국 고갱은 이걸 야외에서 보고 목격하면서 그렸다기보다는 자기가 상상하고 조합해서 만든 어찌 보면 초현실적인 풍경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기존의 인상파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관적 인상파를 선보였다. 인상파 이후이다 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후기 인상파란 덩어리로 소개됩니다. 다만 그냥 애호가 가볍게 미술을 접하는 사람들한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학자들도 있어서 그런 사학자들은 인상파하고 후기 인상파 두 덩어리로만 생각해서 후기 인상파 얘기할 때 보통 대표 4대 거장으로 쇠라, 고흐, 고갱, 그리고 세잔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세잔은 사실 진짜 좀 완전 독특한 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그 빛에 대한 인지는 진짜 거의 좀 번외, 논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은 두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랑 관찰 자체를 하려고 좀 더 하나의 주제에 깊게 파고들었던 게 세잔이고, 이 사람 영향받은 사람이 20세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마티스, 피카소, 뭉크 이런 예술가들 막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네를 얘기할 때 장수하면서 인상파 완성시킨 좀 고생한 사람이지, 쇠라는 단명하면서 점 찍고 힘들었던 사람이지, 고흐는 좀 정신도 힘들었고 마지막에 총 맞고 힘들게 세상 떠난 사람이지, 고갱은 타히티성 가서 쾌락의 집 짓고 병 걸려서 세상을 떠났지, 세잔은 사과하고 산만 그리다가 결국에 비 맞고 힘들게 또 세상을 떠났지, 다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인생으로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네, 쇠라, 고흐, 고갱, 세잔 작품 이렇게 깔아놓고 봤을 때 굳이 이름을 다 막 구분지어서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인상파적인 성향이 있다, 점 찍네, 신인상파구나, 요건 후기 인상파 중에서도 좀 더 고흐처럼 감정이 담겼네, 이건 좀 더 색도 펴서 발랐고 고갱스러운 특성이 있구나, 뭔가 형태 일그러지는 거 보니까 세잔인가 보다, 이렇게 구분해서 시각적인 감상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진짜로 인상파를 이해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침 모네에서 세잔까지 라는 그 인상파 계열 전시 가을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들으셨던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그 공간에 방문하시면은 아, 이게 인상파 같다, 신인상파 같다, 후기 인상파 같다, 이 정도의 구분만 할 수 있어도 감상하실 때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미술사 정보 들고 돌아오길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후기 인상파에 대한 살짝 디테일 버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